(1980년도)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작가 생활을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그냥 공짜로 여기 저기 이렇게 이제 빌려가면서 썼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한 11군데 정도 작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오사카에서 경도에서 이제 시가현, 그러다가 또 이제 프랑스, 이런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한국으로 왔죠. 손에 지문이 이게 계속 마찰을 하면은 손에 지문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에 이제 테이프를 붙이고 이제 다음 일로 들어가요. 빨리 일어나는 새는 먹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한테도 이제 방해를 받지 않은 힘들다고 이제 생각은 이제 자주 안 합니다. 작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교 신자는 아닌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마음에 와 닿았고 반야신경이라는 글자체를 나 나름대로 미술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이제 그려 나간 거를 한지에 쓴 거를 이제 잘라가는 행위죠.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 제가 이제 멕시코산 사이잘 마라는 마실로 이제 거대한 입체 작품을 했었는데요. (2000년대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이제는 조금 작품이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면 작품 속에서 어떤 시간의 연장선이라든지 공간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글자는 검은색, 그 자간이라는 그 여백, 그렇게 해서 흑백의 세계를 이제 추구하게 된 겁니다. 사이잘마는 되게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지는 아주 유연하면서도 물감을 잘 흡수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표현을 위한 소재죠. 소재가 나한테 영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사이잘마 같은 응시하고 이야기를 걸어보고 이 사이잘마가 무엇이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교감하는 상태에서 잉태를 꿈꾸는 거죠.
그냥 실인 거를 조각품으로 만들고 그냥 한지인 것을 예술품으로 만드는 이 소재들이 새로운 탄생을 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염색이나 염직을 공부했기에 직족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실을 만드는 기기가 없어서 제가 이 원리라든지 움직임을 이야기를 해서 전문가한테 만들어 받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 데도 없는 거겠죠. 실을 감으면서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주는 거는 실의 꼬임의 디테일을 조금 예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실이 탄생을 해요. 곡식을 쌓듯이 계속 이렇게 물감을 만들어 놔야지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가장 작은 유니트가 122에 244cm입니다. 그거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24타래가 들어가요. 그러면 24시간 내가 여기에서 했던 게 그 판넬 하나에 이제 붙여가는 양이죠. 제가 쓴 글자 중에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이 있고, 그 선이 좀 더 진한 선이 있고, 그렇게 해서 5가지의 물감의 색이 있는 거죠. 시를 만들 때는 거의 무념이에요. 제 자신도 좀 내려놓고 수행하는 의미도 있고 모든 세상의 잡념을 좀 잊어버리면서 작품만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왜 그렇게 고행을 하느냐고 하시는데 절대 고행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수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수행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괜찮은 작품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우 감사하고 기쁘죠. 검은색을 많이 쓸 때 실을 완전히 먹으로 염색을 해서 속까지 다 새까맣게 될 수 있는, 안 그러면 이게 풀을 칠한다든지 뭐를 했을 때 얘들이 습기에 의해서 뒤틀리면 흰 부분이 나타나요. 채색을 했을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먹을 듬뿍 먹여 놓으면은 속까지 다 이제 염색이 되니까 먹을 차분하게 이렇게 흘러내리면 없을 때까지 하루쯤 지어놨다가 그 지어놓은 것을 다시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작업을 해요. 그리고 다시 실타래를 만들고. 그 전에는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실을 이제 당겨서 이제 붙여 나갔습니다. 근데 작품이 대형화되면서 시간을
해서 이제 머리를 써서 이제 못을 박기 시작했죠. 직선으로 이제 실이 가서 다시 직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82년도 일본 경도에서 첫 개인전을 할 때 나름 이제 입체 작품을 조각을 한다고 하면서 살잘마로 이제 조각품을 냈어요. 전시하는 도중에 이제 작품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 습기에 의해서 붕 뜨고 형태가 무너지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다음부터 많은 공부를 했죠. 과학자한테 이제 본드라든지 아니면 뭐 열을 가는 과학자하고 상의를 해서 나는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 해서 특수한 유지 풀을 이제 받아서 그래서 작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습기에도 이제 입체 작품은 흔들리지는 않죠. 우선 이제 작업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한다라는 건 그건 오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작품, 나 자신이 나를 속이지 않고 열심히 했는 작품이면 보는 사람도 아, 참 열심히 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거기서 힐링을 얻어갈 수 있다면 고마운 일이고요. 이번 전시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시고 가장 기다렸던 전시고 가장 멋있게 장식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출신인 저도 언젠가는 나도 한 번쯤은 대구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2009년부터 아무도 몰래 미술관만을 위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11년 동안 저는 이 대구미술관을 해바라기에 사람같이 바라보고 공간을 구성도 하고 어디에 어떤 작품을 넣을까를 11년 동안 즐기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마 이 전시회는 40년 작가 생활 중에서 가장 특별한 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화가 와서 대구미술관입니다 했을 때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다티스트로 인정이 됐다 그러길래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언니 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아 미술관에서 초대를 한다 그러는구나 이래서 아 드디어 내가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구나 그리고 전시를 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 기분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게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의 제일 이제 세판이라는 게 있어요. 실을 한 번 붙이고 두 번 붙이고 세 번을 붙입니다라는 요게 이제 세로로 된 작품들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첫 판에 붓글씨를 쓴 한지를 꼬은 거를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흰색 또 흰색을 붙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맨홀 같이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어떤 작품인데, 사실은 생각하게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무념으로 작가가 이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이제 좀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검정색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침묵만이 남은 색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되게 이렇게 조용한 색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작품을 강인하게 만드는 색이기도 하고요. 삶과 죽음에 어떤 사색할 수 있는 색이라고도 생각하기에 좋아합니다. 흰색은 가장 단아하고 순수하고 검은 색과의 대비로서 흰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흰색이 주는 어떤 고요함도 이제 거의 검은색과 같은 비율 정도로 고요함이 있어서 두 색은 아주 잘 어울리는 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검정색이 꽤 저의 색인 것 같아요. 흰색도 그렇고 한 10년 후에는 조금 금색이 나올 수도 있고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예감이 듭니다. 금색은 이제 환생의 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어떤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 빛이 이제 저는 황금색이었다고 본 적이 있어서 황금색. 평면 작업에서는 이제 이 대자연이 관람객들을 이렇게 품으로 안는 그런 느낌을 이제 주었고요. 병풍 작업은 이제 물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폭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고요. 왜 평면으로 해야 하는지, 왜 입체로 해야 하는지, 그 평면으로 해서 좋은 어떤 그 형상, 그리고 입체로 해서 더 관람객들이 많은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형상, 이런 게 다를 뿐이지 어느 게 더 어렵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무제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아놓고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펼쳐서 거기 계곡이 되든 빗물이 되든 폭포가 되든 많은 거를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이미지를 가져가십사 하고 첫 개인전부터 지금까지 무제로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아 이거는 뭐뭐인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말씀을 걸어 주셨을 때 아, 잘 보시고 가시는구나. 내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나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 이제 그림을 보시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즐거움이 있죠. 제 그림을 볼 때 우선 이제 그림을 먼 발치에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먼 발치에서 보시면 그냥 검은색이든지 아니면 흰색으로만 보일 거예요. 그 점점 다가가면서 어떤 그 형상이 보일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큰 우주를 봤을 때 하나의 색으로만 보이지, 그 숲속에 들어가야만이 거기에 이제 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듯이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해주시면 이제 그림을 보는 재미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적은 것들을 말아서 이렇게 전시된 어떤 차계남 작가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좀 스며든다, 흘러내린다, 약간 조금 폭포수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좀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타래처럼 묶인 것들, 덩어리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 실타래를 한 번씩 풀어보면서 내가 느낀 걸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인간과의 관계 아니면 만남 그리고 이제 흘러내림 이런 거를 이제 느끼셨던 건데 저의 작품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과 실이 서로 교차되는 거는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고 그리고 흘러내리는 거는 인간의 어떤 아픔이나 슬픔 같은 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연출가 선생님이 참 잘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작품하고 비슷한 의상까지 직접 주문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무용을 직접 자기가 창작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죠. 처음 콜라보를 한 거는 동경의 극단하고 이제 섹스피어의 리어 왕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이제 작품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공연을 했고 요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역시 작품이 주는 어떤 힘도 있을 거고 작품에서 느끼고 그분들이 이제 하는 건데 대화 위에 다시 창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는 항상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고 새로운 작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멋있는 작품도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느껴졌습니다. 어디에선가 프로포즈가 오기를 기다리고요. 가능하면은 미술관에서 또 이렇게 거대한 전시를 하는 게 제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